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 23년 정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실전 투자자입니다. 실전 투자자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이야기도 나누면서 강의도 하면서 책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우리 이제 스터디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이제 자산 증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죠.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뭐 쉽게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셔가지고 카지노를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행 갔는데 호텔에 있는 카지노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카지노를 잠깐 들려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뭐 재밌게 해가 돈 땄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을 따요, 사실은. 따고, 그 다음에 재밌으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또 하십니다. 그래서 제빠터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와, 멋있다라고 나도 좀 더 또 배팅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경마장 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카지노 가가지고 그냥 잠깐 들려가지고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경마장 가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팅을 하죠. 배팅하면 이제 말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막 결승까지 돌아오는데 엄청난 초조한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많은 그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A라는 기업을 찍었는데 그게 제일 내일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주식시장에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종목이 있죠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종목이 없어요. 주식시장은 주식회사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경제 주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종목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뭐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기업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다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기업이 있어요. 종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다 종목으로 듣고 있는 거거든요. 종목. 이 얘기는 뭐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스포츠 보면 종목 많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그 스타트 선에서 누가 먼저 빨리 치고 가느냐, 누가 먼저 빨리 들어오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오셨다가 본의 아니게 다들 뭐냐면은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잘 안 풀리면은 이제 뭐 투자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TV 보시면 전문가한테 의뢰하면서 왜 안 올라가냐, 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문제이겠지만 저는 이제 환경 탓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20년 넘게 주식 생활 해봤는데,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요즘 같은 게 특히 요즘에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민 가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이민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자본을 가지고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만 하거든요. 예, 우상향만 하는데 한국 주식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주식시장의 그 어떠한 그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애널리스트도 종목이라고 하고, 또 TV에서도 뭐 증권사 대표가 나와도 종목이라고 하고, 다 종목 하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수익률 게임에 어떤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수익률 게임 있잖아요. 수익률 대회. 이거는 막말로 합법적인 그 도박꾼을 양성하는 것 같아요. 예. 사고 팔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등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1등은 사고 팔고 잘해서 나오는 1등도 나오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글쎄 오랫동안 투자해가지고 1등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 환경들이 자꾸만 사고 팔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나중에 실망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만들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아세요. 그래서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했어요. 사실 그게 현재 또 수익률로 그렇게 결과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렇게 실패하시는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꼭 뭐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 성공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너무 쉽게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남녀노소 들어오셔가지고 뭐 용돈벌이 참아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냥 뭐 복권하듯이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자자님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 투자 수익률이 어느 게 좋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 수익률이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부동산 쪽이 투자 수익률이 좋다.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 게 수익률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승률은 부동산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365일 아셔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셔요. 하다못해 그 어려운 그 세금 문제도 열심히 또 찾아보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 참여자들은 좋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들어오셨다가 여기서 이제 물리시면은, 그리고 또 이제 한 10년 있다 다시 들어오시고, 이러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라는 차원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시장에 참여하셔야 된다. 부동산처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 참여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에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물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공부하실 때 주가 전망에 대해서 보지 마셔라. 예. 주가 전망을 보시게 되면 목표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역시 여기서 보면은 사고 팔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공부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가 업황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시는 게 낫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어떻다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보지 마셔라. 예. 그렇게 얘기해 드리죠. 예. 투자 관점에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제 우리 투자님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기업이 있고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그 안에 임직원들은 정말로 이제 야근하면서도 일을 하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업들이 종목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종목으로 보인다는 건 뭐냐면 시세 차익이거든요. 그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 관점에서 길게 끌고 가야 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거든요.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뭐냐면, 우리 투자자님하고 저하고 지인 관계인데, 제가 요즘에 잘 나가는 2차 전지 회사를 창업을 한다 했을 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인분은, 우리 투자자님한테 지인이니까 저한테 1억을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투자를 유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우리 투자자님 현재 수익률이 지금 얼마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얼마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 자기는 멍 때리게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현재 1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왔잖아요. 저는 이미 돈을 기업 운영하다 보니까 뭐 장비 사놓고 1억을 다 썼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는 이미 저한테 돈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 그 돈이 회수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인 거야. 막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투자하신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나중에 네가 잘 돼서 1억이 아니라 뭐 2천만 원 이자 이게 아니라 1억이 아니라 2억, 3억, 4억 해서 나한테 큰 돈을 이제 수익을 얹혀주면 된다라는 목적에 저한테 돈을 믿고 맡기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믿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당장 오늘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하든 뭐 카카오를 하든 요즘에 카카오 떨어지니까 많이 고생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떨어지든 테슬라를 하든 내가 오늘 사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같이 창업하는 사람한테 1억을 맡기면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돈 투자하시면 30% 떨어 70% 바로 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투자 관점은 뭐냐면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순간부터는 이미 돈이 나한테서 떠났기 때문에 그 기업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한 순간부터 이 기업의 수익률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저한테 1억을 창업 자금으로 1억을 투자해 주신 분 입장에서는 당장 1억이 내일 뭐 1억 1,000만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 관점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시세 차익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세 차익 관점에 있는 그 종목들은 오늘 투자하면은 내일 떠야 돼요. 철저하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런 기업들, 요런 종목들은 뭐, 원래 기업이지만 제가 표현은 이제 종목으로 하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비록 내가 오늘 투자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얘한테 믿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기업을 찾으셔야죠. 그러려면은 무조건 모든 믿음이 가는 대기업이 다 믿음이 가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뭐냐면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이 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지금 주가가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이 기업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나한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투자자한테 이런 얘기 하죠. 메가 트렌드에 있는 기업들을 선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트렌드를 갖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렌드를 갖고 있는 건 은행도 다 트렌드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트렌드는 항상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트렌드에다가 성장성이 있어야 돼. 그 대표적으로 요즘 세상에서는 4차 산업에서는 스마트카, 그죠? 스마트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막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거. 이런 트렌드, 메가 트렌드에 투자를 하셔야지만은 그게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까우면 2, 3년 안에 저한테 큰 수익을 얹혀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현재 가장 우리들한테 많은 투자 수익을 줬던 게 뭐냐 하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애플이 지금 3,400조로 역사상 가장 높은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하잖아요. 시가총액을.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메가 트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근데 이제 메가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철강 뭐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너무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메가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그건 장기 투자를 하셨을 때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투자라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무조건 이게 장기 투자가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은 벗어나고 있는지 이걸 구분을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안목 좀 넓히시고 그 다음에 세상 어떻게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죠. 뭐 재무제표를 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자체는 뭐냐면은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지 팩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팩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건 이제 시세 차익자다. 이게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여기다가 돈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목표가 형성하면 매도하는 거. 이쪽은 이제 시세 차익자들은 뭐냐면은 팩트를 보고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가능성을 보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분류를 해드리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세 차익 쪽보다. 예. 여기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초창기 투자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직업을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이었으니까 직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언제냐 하면은 IMF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주식이 대한민국의 그 주식 열풍이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우리 이제 가상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거보다도 정말 열풍이었습니다. 그때는 IMF 이후였으니까 다들 이제 절박함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도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때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15번 상한가 가고 온 적도 있어요. 15번 상한가. 근데 이제 15번 상한가 갔는데,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이제 12월 28일인가
8일인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12월이잖아요. 그 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도 역시 상한가 가는데 이날 그러니까 지금 객장 갔죠. 객장 가가지고 엔터 치면은 이제 15번 상한가니까 수익률은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내 거가 되잖아요. 네, 내 거가 되는데 이걸 거기서 한 10분 동안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그럼 결국 어떻게 했냐? 못 팔았어요. 엔터를 못 치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죠. 새해를 맞이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12번 연속 하한가로 내려갑니다. 이 욕심이 강한 거죠. 예, 욕심이 강한 거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아 진짜 욕심이 과했구나 내가 그런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또 어찌 보면 남의 탓인데 증권사에서 그 다음 해의 그 전망을 너무 좋게 봤어요. 그걸 그대로 고집 믿고 저는 어떤 했냐면은 15번 상한가 가는 그거를 엔터를 치려고 했는데 1월 2일 날 엔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한 번만 더. 그게 이제 12번 하한가 가고 이제 돌아오면 탑이 된 거죠. 그래 봐야 이제 초기보다 이제 얼마 냈나? 70% 수익률 났나? 그 정도로 이제 끝난 거죠. 그게 이제 욕심이 강하면 또 그런 일도 이제 판단 미스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이런 첫 번째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거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런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모펀드 운영자가 이제 주간 인터뷰, 경제지보면 주간 인터뷰 있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A란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그 기업,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그 대표님의 그 기업을 저도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면 그 기업을 인수해서 성장시켜서 매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 같은 건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주들을 또는 투자자들을 설득하면서까지도 해서 A라는 기업을 투자합니다. 그 당시 좀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 내용 기사는 뭐냐면 이런 거죠. 회사가 어떤 거였냐면 골판지 회사였어요. 골판지 회사. 10몇 년 전이었으니까 왜 골판지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냐면 자기가 쇼핑을 하는 거야. 온라인 쇼핑을 하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온라인 쇼핑 10몇 년 전이잖아요. 하면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1층에 가면 그 재활용 보면 박스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상상하신 거예요. 10몇 년 전에. 그리고 직원들도 하면 안 됩니다. 또 투자자도 그걸 왜 하냐 막 그랬는데 결국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셨죠. 그 인터뷰 나오고 저도 그걸 보고 좀 생각이 전혀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원래는 재무제표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확실한 팩트가 아니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 했죠. 따라 했는데 2년 지나니까 그 기업이 주가가 한 4배 이상 뜨더라고요.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각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투자했으니까 4배를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뜨기 바로 직전에 저는 매도를 합니다. 우리 투자님들이 다 하시는 것처럼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또 배우게 되는 하나는 뭐냐면 투자라는 본질에 대해서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고수라는 사람이잖아요. 고수가 보는 관점이 제가 생각했던 고수라는 사람하고 좀 다른 고수였다라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한번 좀 충격을 먹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왜 그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냐.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고른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고른 기업이 아니라 남이 골라준 걸 제가 그냥 따라간 것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한 며칠을 못 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투자님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주식 투자를 좀 잘 하시려면 남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사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예를 우리가 손절매라도 손절매 얘기하는데 손절매 같은 경우 손절매 잘하는 사람이 고수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손절매 같은 경우 자기가 결정해서 하신 분들은 손절매 잘하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빠져나오세요. 근데 남에 의해서라든가 이렇게 추천받아서 남들하고 휩쓸려서 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못 빠져나오세요.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기업은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추천받았으니까 이 기업이 모르시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예, 계속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미련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일단은 뭐, 투자 관점이든 시세 차익 관점이든 간에 내가 결정하셔라. 내가 고르고 내가 결정하셔라 이거죠. 그러면, 이익이 나도 좋은 거고, 이익이 못 나가지고 뭐, 손해 보더라도 본인이 다 결정할 수 있는데 좀 더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좀 메가 트렌드를 보셔라. 메가 트렌드. 예, 메가 트렌드. 크게 보셔라, 크게. 크게 보실 줄 아는 좀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좀 안목을 키우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20년 넘게 이제 제가 얻은 거는 그거 같아요. 안목을 이제 좀 보게 된 거. 예. 그동안 저도 뭐 앞부분의 10년은 맨날 사고 팔고 했는데, 뒷부분의 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안목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사례처럼, 뭐, 골판지 회사 사례처럼,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내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강의하면서 언제더라? 코로나 전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주만이라도 일단 사보시고 세상 변화에 같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 뭐 그 회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카 시대가 열리고 있고 2차 전지가 왜 필요하고 뭐 AI, 뭐 반도체가 왜 필요한 그걸 아시려면 그런 업종에 대해서 아시려면 일단은 실제 돌아다니고 있는 차를 한 주를 사보셔야 됩니다.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를 또 결정하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투자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가거든요. 뭐 우리는 1위가 삼성이고 미국은 이제 애플이잖아요. 시가총액 탑 10에 있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독과점 기업이에요. 예. 너무 이제 소비자들이나,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물건을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넘쳐나가지고, 이용자들이 넘쳐나가지고, 국가에서 너는 독과점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언어로 보면 독과점 기업은 별로 안 좋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독과점 기업은 매출이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요. 한세로 독과점 기업들이, 그러면 독과점 기업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같이 공존해가지고 이게 잘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일정 시점이 들어가면 독과점이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살아야 되는데, 이 다른 기업들도 시간이 지나면 같이 이렇게 상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나중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독과점 기업은. 독과점 그 상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펜텍, 그 다음에 지금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리고 과거에 검색창을 보면 우리가 네이버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네이버도 독과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과점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실적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주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은 팩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은 실적이 없다가 새로 생기거나 실적이 적다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넘쳐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재무 상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적인 팩트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숫자를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차트도 봐야 되고, 뭐 뉴스도 봐야 되고, 막 뒤져서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또 거짓말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많이 뭐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그 회사가 이제 매출이 회사가 뭐 이상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보면은 좀 숫자를 좀 우리가 이거 뭐 하물며 대기업도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니까 분식 회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실적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너무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주라는 건 뭐냐면 실적이 생겼다는 거지, 이게 실적이 지속 가능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숫자를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너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매출이 뭐 많이 이것도 하나의 껄이지.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거지. 이게 뭐, 그리고 또 증권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표가 얘기하잖아요.
그 목표가가 당장 오는 목표가일 수도 있고 먼 미래에 올 수 있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또 역시 그런 숫자에 우리가 또 보시면 안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저평가라는 단어, 저평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사업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근로소득자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이거나 주부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조금만 이것도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있는데 회사가 1년 차에는 요만한 회사의 사이즈로 시작을 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5년 됐을 때는 회사는 이만큼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과거에 뭐 1억을 창업을 했는데 5년 됐을 때는 한 5억짜리 회사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1억짜리 회사를 표현해 주는 게 주가라고 합니다. 예, 주가거든요. 주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형의 자산, 실제 1억이라는 유형의 자산과 그 다음에 무형의 자산, 브랜드 파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평판, 이런 세 가지를 갖고 표현해 주는 게 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럼 회사는 평판도 좋고 무형의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유형의 자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회사 사이즈는 이만큼 됐다. 그럼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기업은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투자자님들은 지금 가격을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지금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 회사는 비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20년 넘게 주식 생활을 했는데 1년 차에 때 저의 제가 실력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20년일 때 저의 실력 이만큼인데 값어치는 그만큼 값어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업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 값어치를 뭘로 표현을 받고 있냐면 주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점점 비싸져주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가격이 예전에는 비싼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만 원이 됐어. 예.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저평가가 아니라 저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10만 원짜리 회사였는데 이제는 만 원짜리 회사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평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요런 회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현재 상황의 그 가격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하고 저가하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저평가가 아니라 저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상태니까요. 그게 어찌 보면 저가도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 회사의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현재 시점에 적정 가격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저평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외부의 영향에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뭐 세계적인 영향에 의해서 갑자기 주가가 폭삭 떨어졌어요.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로 삼성전자가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주가는 거기에 못 미치고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저평가라는 거예요. 예. 회사가 커지는 만큼 주가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회사는 연일 계속 역사적 가장 높은 매출을 냈습니다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건 이제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된다 그러면 주가도 같이 반영을 해주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는 저평가 기업들이 좀 의외로 많은 편에 좀 의외로 또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우리 투자자님한테는 맞습니까? 저평가와 저가는 다르다.